5월 2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인 5월 26일 오후 7시 반에 당산동에 있는 미래경영연구소 강당에서 이 강연회를 합니다. 제 강연회는 오프 더 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대화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면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보자. 즉 말로서 할 수 없는 많은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스스로 올린 머리를 하고 이렇게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한간에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거부하고 몸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출두하는 모습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만들었던 보수의 여러가지 태극기 부대나 또 대한문 앞에 숱한 집회들, 그리고 정당들, 그 모든 부분들이요, 지금 친박 단체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언론의 조서로 이렇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울하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을 진짜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지켜보다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재용이 뇌물죄에서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이 험악한 욕을 했더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보다 이재용을 비판할 때 훨씬 많은 댓글과 반대 등이 달리는 걸로 봐서는 조직적으로 제가 볼 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거나, 안 그러면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팬을 훨씬 많이 몰고 다닌다라는 게, 이게 내가 이해가 좀 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재용 비판하면 반시장주의자 그리고 좌파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요. 이재용이 우파의 상징입니까? 이재용이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입니까? 부패 자본주의, 슈퍼 자본주의의 상징입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자, 어쨌거나 박근혜 오늘 재판이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2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4대강 부분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은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요, 전부 연속적인 어떤 측면에 있다라고 비춰지는 부분 같아서 우리나라의 전현직 대통령들의 한마디로 부패와 복수의 연속이, 이게 무슨 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촛불 시위를 겪고 난 다음에
박연차 조사에 착수하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척근들이 불려가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검 중수부로 가족들이 640만 불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내려와서 대개 한 열흘 정도 언거하다가 새벽에 자택 뒷산에서 추락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점은 4대강, 방산비리, 또 자원외교 등등일 겁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차례로 지금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파다하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서 대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했고, 촛불 시위 세력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본인이 부패 척결을 내어 걸고 집권을 했고, 초창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은, 한마디로 이 집권 세력이라는 이 세력을 제대로 간수도 못해서 본인이 대통령에 있는 자리에서 탄핵이 되면서 헌재에서 결국 탄핵이 확정되어 구치소까지 가게 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 의혹은 별도로 부패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부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이 도를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집권 채태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집권하자 말자 탈세를 단속해서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시달렸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 다음에 역외 탈세를 이야기했고, 주가 조작을 단속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패에 대해서 그 가족들까지 탈탈 털어서 추징금을 다 받아내는 전노특별법까지도 통과시켰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일원까지 받아내고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샅샅이 털고 또 구속까지 시켰다면, 당연히 나는 그런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매우 깨끗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남을 틀었으면 당연히 내 주변도 틀릴 거니까 내 주변에 좀 먹을 만한 사람은 다 내보내서 외국으로라도 보내고, 아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접근과 핵심들을 비리를 별도로 수집하도록 제3자에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나는 그런 사적인 청탁이 오면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민심을 듣기 위해서 한마디로 벽을 낮추고 국민들과 만나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한전과 한수원 이런 원전 비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고, 철도 비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한때 30%대까지 초반에 추락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월호 직전에는 64%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그런 어떤 부패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먹혀드는 듯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세월호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헤매고, 그 다음에는 3인방 찌라시 사건에 그걸 잘라내면 될 건데 그게 뭐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털어맞고, 그리고 우병우를 앞에 세워서 한마디로 공안 통치 비슷하게 끌고 가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이완구 총리를 임명해서 또 사자방
비리 수사 의논했지만은 사자방 비리로 정작 그 당사자가 돼야 될 MB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이완구 전 총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국회법 개정안 등 당과 싸우는데 치중하여 한마디로 야당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못했고 또 총선에 임박하면서 쌈박질을 벌리면서 청와대와 비주류가 결국은 총선에 패배하고 비주류의 원한이 작용을 해서 결국 탄핵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쭉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날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사실상 포기한 채 소수에 의존해서 그들이 도둑질을 하는지 뭔지 저는 몰랐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지능과 수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10여 명도 안 되는 삼류들이 국정을 끌고 가면서 자신에게 점점 야당과 또 여당 내의 정적들이 칼을 들이밀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우병우만 믿고 있다가 우병우는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는데 자신만 감방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옹호에 맞지 않던 3인방 그 중에 2사람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애들을 데리고 최경환이 데리고 윤상현이 데리고 최순실이 데리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내쳤습니다. 심지어 여권 인물 중에서 자신이 잘 되라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문 앞에 태극기 든 사람들만 데리고 자신이 탄핵도 되지 않고 깜빵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들 앞에 나와서 정규제 TV에 나가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자, 야당한테 당했다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감은 야당한테 당했대요. 좌파 세력한테 당했다. 태극기 든 분들요. 그러면 자기가 정권 잡았을 때 초에 힘이 있을 때 왜 자신은 이전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전부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잡았을 때 왜 이명박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산해서 친이 비주류들이 나중에 자신한테 칼을 들이미는 부분을 못 막았습니까? 결국은요, 이 모든 부분들은 박근혜의 무능과 한마디로 부패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도 없다면 그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어느 정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와서 내가 한 푼도 내 손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 사태를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으로 보수정권 9년을 아마 샅샅이 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부분들 외에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어져 가면서 마치 보수 세력 이꼴 부패 세력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 세력들은 청렴 세력이었냐? 그러지는 않았는데 보수 세력 집권 9년 동안에 도둑질에 묻기에 바빴는지 척권들의 한마디로 놀아나서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은 진보 좌파 세력 10년 집권 동안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번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저들 둘이 치고받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둘이 치고받다가 이제 문재인의 칼에 둘 다 한 명은 깜빵에 갔고 한 명은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이런 청소를 다 하고 성공한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은 또 뒤에 오는 정권에 의해서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되면서 또 이 정권 또한 틀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요, 지금까지의 이렇게 끝없는 순환의 패턴으로 봐서는 이 정권이 예사롭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모든 수사를 다 지시하잖아요. 지금 최순실 한마디로 국정농단 적폐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임명을 해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대통령이 철저하게 더 수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나아가서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검도 야당이 주장을 해서 걸어서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와 처벌, 또 빠진 게 있나 더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 또한 이번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먼저 접근해서 돈 내놔라고 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재용 측에서 사람을 넣어서 우리 일 좀 봐달라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돈이 언제 갖고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고, 부탁을 하는 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이 일 좀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둘 못지않은 주범, 핵심 주범은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 저는 책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받은 사람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은 흔히 정치 보복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일을 처음에 실마리를, 뚜껑을, 부패 커넥션의 실마리를 열은 사람,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정권과 유착되었던 사람 이재용이 이 지금 문제들의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것 수사하라고 다 지시하는 청와대와 민정수석은 적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각의 핵심은 뭡니까? 박근혜가 돈을 받기를 좋아해서 온 기업인들을 다 불러서 돈을 받아라 한 것이 핵심입니까? 안 그러면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또 정권 간의 관계가 서로 간의 부탁과 청탁으로 맞물리면서 어느 순간에 개념이 없는 대통령이 그 기업들의 돈을 합법을 가장한 채 받으려고 했고, 또 특정인을 지시해서 승마 등으로 지원하라고 했다. 이것이 핵심이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이나 김영재 성형외과의 한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이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현대적인 판단조차도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세상은 바뀌는데 본인은 과거 아버지 밑에서 24살 먹은 처녀가 퍼스트 레이디 하겠다고 들어가서 최태민을 앞세워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던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제 박근혜를 재판에 세우고 오늘 오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하고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 조사 지시를 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내가 집권하고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한마디로 원수를 갚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얼마나 공정하게 이런 잣대들을 들이대고 자신 스스로는 청렴하고 정의롭고 투명해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5년 뒤에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인 5월 26일 오후 7시 반에 당산동에 있는 미래경영연구소 강당에서 이 강연회를 합니다. 제 강연회는 오프 더 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대화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면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보자. 즉 말로서 할 수 없는 많은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관련된, 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지켜보다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재용이 뇌물죄에서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이 험악한 욕을 했더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보다 이재용을 비판할 때 훨씬 많은 댓글과 반대 등이 달리는 걸로 봐서는 조직적으로 제가 볼 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거나, 안 그러면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팬을 훨씬 많이 몰고 다닌다라는 게, 이게 내가 이해가 좀 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재용 비판하면 반시장주의자 그리고 좌파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요. 이재용이 우파의 상징입니까? 이재용이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입니까? 부패 자본주의, 슈퍼 자본주의의 상징입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스스로 올린 머리를 하고 이렇게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한간에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거부하고 몸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출두하는 모습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만들었던 보수의 여러 가지 태극기 부대나 또 대한문 앞에 숱한 집회들, 그리고 정당들, 그 모든 부분들이요, 지금 친박 단체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언론의
조소로 이렇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울하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을 진짜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언거하다가 새벽에 자택 뒷산에서 추락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점은 4대강, 방산비리, 또 자원외교 등등일 겁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차례로 지금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간에 파다하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서 대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했고 촛불 시위 세력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본인이 부패 척결을 내어 걸고 집권을 했고 초창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은 한마디로 이 집권 세력이라는 이 세력을 제대로 간수도 못해서 본인이 대통령에 있는 자리에서 탄핵이 되면서 헌재에서 결국 자, 어쨌거나 박근혜 오늘 재판이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2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4대강 부분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은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요. 전부 연속적인 어떤 측면에 있다라고 비춰지는 부분 같아서 우리나라의 전현직 대통령들의 한마디로 부패와 복수의 연속이 이게 무슨 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촛불 시위를 겪고 난 다음에 박연차 조사에 착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척근들이 불려가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검 중수부로 가족들이 640만 불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내려와서 대개 한 열흘